안심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소세지, 햄, 베이컨 다 가공육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공육은 사실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이 돼 있고요. 많이 먹지 않으면 괜찮겠지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연구 결과로 나왔고요. 되도록 이제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좀 어린아이를 기르시는 어머님들 일찍 채소 해독식을 시작할 때 기존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등 다른 음식과의 권장 비율이 있는지, 그리고 채소 해독식이 기존의 다이어트나 건강식이랑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하버드에서 건강 식단으로 제시한 것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한 접시, 동그란 접시를 생각하시고 50%는 채소랑 과일. 근데 과일이 이제 당이 높은 과일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채소 과일 해독식이라고는 안 했어요. 왜냐면 과일이 점점 달아지고 있어요. 점점 달아지고 있고 채소는 사실 많이 먹기가 힘드시거든요. 과일은 정말 무한정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혈당 많이 올리기 때문에 과일은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일단 가이드는 다른 초가공 식품보다는 간식으로 훨씬 낫습니다. 채소 과일 비중을 50%로 한 접시로 하시고요. 그리고 25%를 건강한 단백질, 그리고 25%를 건강한 통곡물 탄수화물 이렇게 구성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다이어트 식단은 뭐 특정 양식이 있는데요. 그냥 채소 해독식은 그냥 우리 일상의 한식에 채소를 더하는 식단이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좀 더 다양하게 요 채소를 어떻게 더 드실까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미 드시고 있는 음식에 채소를 더하시면 됩니다. 말이 채소 해독식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제목을 지을 때 채소가 가진 가장 큰 효능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채소 해독식이라고 직관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소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채소가 몸에 좋다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생각이 든 게 채소가 도대체 어디에 좋은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채소가 쓰니까 몸에 안 좋으면 이건 정말 사기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달달한 음식들 너무 많잖아요. 맛있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프고 채소의 맛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채소의 맛이 진정한 자연이 준 먹거리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교수님이 꼽으시는 식탁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할 4가지 악의 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저는 액상가당이 든 음료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배달 음식 시키시면서 뭐 치킨, 피자, 햄버거 꼭 그냥 콜라 드시고 사이다 드시잖아요. 근데 이 액상가당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액상가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격하게 혈당을 올린다는 겁니다. 뭐 씹는 시간이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마시면 바로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그 혈당을 되게 올릴 뿐만 아니라 액상가당 자체가 GMO, 이제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유전자 변형 식품을 굉장히 많이 수입한 나라인데 대부분 이제 대두 콩이라고 하죠. 콩이랑 옥수수를 수입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가축사료에 쓰이고요. 그리고 옥수수는 액상가당을 뽑아내게 되는데요. 이 액상가당이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음료수가 정말로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쉽게 드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이제 당뇨 전문의로 있는데, 생활 습관, 식습관이 대를 이어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당뇨 환자로 오랫동안 내원하셨는데 20대 자녀랑 같이 당뇨 환자로 내원을 하게 되는 걸 보고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했거든요. 그 20대에서 너무 폭발적으로 당뇨 환자가 많이 늘어서 조사를 했더니 끼니를 액상가당이 가득 든 음료수로 하는 20대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드시면 진짜 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 20대 분들은 저희 때와 다르게 너무나 초가공식품에 일찍 노출되어 있어요. 평균 수명은 굉장히 길어지고 어린 시절부터 아프고 매우 긴 투병 생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는 정말 절제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초가공 식품이죠. 그리고 뭐 슈퍼에서 딱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은 우리가 원재료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딱 보면 아 상추, 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고등어, 멍게 이런 거 드셔야 됩니다. 이 원재료를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자연이 낸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의 원재료를 요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전 성분을 좀 꼼꼼히 이제 아기 키우시는 어머니들은 요즘 되게 많이 읽으시거든요. 전 성분을 표를 읽어서 조금이라도 좀 마음에 걸리면 이제 내려놓는 모습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너무 지혜로우신 거고요. 그게 결국 나를 지키고 아이들을 지키는 거고 우리 20대 30대, 뭐 중년의 어머님들은 되게 꼼꼼하시는데 20대, 30대 내가 아직 젊으니까 괜찮지. 절대 젊다고 안심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고 이제 전성분을 점검하는 꼼꼼함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트랜스 지방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한 기름이라고 사실 믿었던 들기름, 올리브 기름 이제 자연적으로 산패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차피 오일이라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가열하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린만 트랜스 지방이고 마가린은 정말 몸에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건강한 지방도 가열하는 순간 변형이 되니까 주의를 하시고 되도록이면 가열하지 않은 채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럼 요리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무래도 기름을 둘러서 튀기고 기름을 둘러서 고온에 굽는 요리보다는 좀 삶고 찌는 식으로 드시는 게 건강에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가공육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소세지, 햄, 베이컨 다 가공육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공육은 사실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이 돼 있고요. 이게 적당량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많이 먹지 않으면 괜찮겠지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연구 결과로 나왔고요. 그래서 되도록 이제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좀 어린아이를 기르시는 어머님들 일찍 햄, 소세지, 베이컨 맛을 아이들이 알게 되면 채소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요리하시고 이런 유해성을 좀 아시고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소를 가장 자연스럽고 거부감 없이 식단에 녹여내는 교수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일단 채소가 있어야지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글리마켓, 어글리어스 이용하는데요. 이 어글리어스가 정말 좋은 게 저도 요번에 정말 많이 느꼈는데 채소가 단지 못생겼다는 이유로 정말 많이 버려집니다. 그냥 뭐 영양을 보고 선택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모양을 보고 채소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어렵게 생산하시고 많이 버려지는 농산물들을 이제 구출하는 의미에서 못생겨도 영양은 좋다. 이렇게 해서 어글리 어스를 마켓을 이용하는데 이게 배송이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철 채소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레시피도 또 요청하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채소가 있게 되니까 특별히 장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추천하고요. 그리고 채소를 이제 처음부터 막 나물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힘들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하루 종일 밥상 차리시느라 힘드셨는데 이게 나물이 크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드시는데 지금 집밥을 아예 안 드시진 않잖아요. 그럼 요게 추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라면을 드신다? 그러면 마지막에 콩나물 좀 넣어 드시고요. 볶음밥 드시면 숙주나물 드시면 되고요. 베트남의 볶음밥들 숙주나물 많이 넣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아 이게 어떻게 조합이 되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 가지 모든 채소가 모든 요리 가능합니다. 나물 정말 맨 처음 굉장히 저도 콩나물 양념 비율 다르고 시금치 양념 비율 달라가지고 매번 그 요리책을 꺼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로 통일했어요. 통일한 게 쿠팡에서 백간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백간장이 그 까만 간장이 아니에요. 지금 말 그대로 하얀 간장인데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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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해가지고 백간장 1, 큰 그냥 스푼, 한 스푼. 그 다음에 참기름 한 스푼, 깨 한 스푼, 간마늘 한 스푼.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그냥 나물을 이걸로 통일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먹는 음식에 여러 채소들을 더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의 보관과 관리를 어려워하는데 꼭 생채소야만 할까요? 냉동이나 말린 채소도 괜찮을까요? 아, 생채소 하시다가 많은 분들이 절망하시면서 채소 해독식으로 가지를 못하십니다. 생채소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생채소여야지 영양소가 풍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채소도 수확 한 며칠 후에 저희 식탁에 도착하잖아요. 영양소 손실은 이제 채소가 수확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생채소 좋습니다. 생채소도 좋은데 무리하게 생채소로 시작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냉동채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냉동채소도 종류별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볶음밥용 냉동채소, 된장국용 냉동채소도 제가 시판에 이제 시중에 나온 거 보고 굉장히 감탄을 했는데 그냥 그 모든 채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된장국 우리 생각하면 감자, 애호박, 버섯 다 한꺼번에 양파 다 들어가 있고요. 따로따로 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구운 채소도 있고 찜 채소도 냉동으로 해놓은 제품들이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찜 채소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활용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생채소도 소화 안 되시는 분들 좀 있으시거든요. 막 배가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고 속이 부글거린다. 그러면 애써 생채소를 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짝 쪄서 드시는 채소로 시작하셔도 되고요. 생채소뿐만 아니라 냉동채소, 말린 채소, 모든 채소를 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제이미 올리버라고 엄청 유명한 그 요리사가 있죠. 그분이 영국 급식 이제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분도 냉동채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얘기하시거든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채소 요리법이 가장 좋은 요리법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평소 가장 자주 드시는 초간단 채소 해독 레시피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21년 차 주부이기 때문에 대부분 집밥 해 먹거든요. 그래서 손이 되게 빠르고 이제 익숙한데 일단 채소 해독식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샐러드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샐러드 무슨 채소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요새 이제 샐러드 채소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정말 채소 쓰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 완제품으로 사시면 됩니다. 뚜껑 열어서 드레싱 뿌리시면 되는데 드레싱도 사실 좋은 기름이네 아니네 뭐 논란이 많지만 저는 일단은 그렇게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드레싱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화이트 발사믹이랑 올리브 오일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이 간단하게 만든 드레싱으로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드레싱 없이 채소의 고유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단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 단계로서는 드레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빔밥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그러실 텐데 일일이 재료 손질해서 이렇게 볶고 하시면 너무 힘듭니다. 그냥 잘라가지고요. 대충 잘라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찜게 찌시면 돼요. 찜게 찌셔가지고 그냥 뭐 고추장이랑 같이 드시면 간단한 해독식이 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5일에 한 번 정도 브로콜리랑 양배추를 좀 크게 큼지막하게 토막 내가지고 찜기에 찌거든요. 한꺼번에 쪄서 소분해가지고 그냥 먹기도 합니다. 그것도 되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냉동 채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찐 냉동 채소를 사셔가지고 렌즈에 돌리셔가지고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알배추 같은 것도 작은 배추죠. 그런 거 하나 사놓으면요. 아, 여기 뭐 했을까? 이제 쌈 싸먹기용 쌈밖에 생각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쌈 채소로도 안에 보드라운 부분은 쌈 채소로도 활용을 하시고 겉입은 배추전을 부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부분은 잘게 썰어서 된장국에 넣으셔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채소 하나를 사셨을 때, 아,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해서 낭비 없이 알뜰하게 요리하다 보면 식재료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저것 요리할 생각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점점 익숙해지시니까 정말 많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외식과 회식이 불가피한데 이런 상황에서 나만의 채소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회식이랑 외식이 정말 많죠. 그래서 회식 가시면 대부분 이제 고기 같은 거 많이 드시게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도 회식 자리 가보면 남자 선생님들 자리에는 쌈채소가 그대로 있고 중년 여자 선생님들 자리에서는 고기의 소비가 많지 않고 쌈채소는 정말 몇 번을 리필해 드셔가지고 정말 식습관의 차이를 극명하게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기 드실 때는 그렇게 쌈채소를 일단은 그래도 용기를 내셔서 좀 의욕을 내셔서 좀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약속을 이제 본인이 식당 예약을 할 수 있는 곳이면 한식당에 가시면 좋습니다. 사실 나물이 많이 나오는 한식당, 요즘 좀 한식당도 많이 달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채소 반찬 많이 나오는 데 가면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소가 많은 한식 식당 최대한 이제 가족 모임이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셔도 비싸다고 안 시키시는 분도 있지만 샐러드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샐러드 꼭 같이 시키셔가지고 같이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책의 챕터로 도시자연인으로 이제 살아가자 이런 챕터를 넣었는데요. 특히 아버님들, 중년의 아버님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 자연인 분들의 이제 생활을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외부와 일단 단절돼 있어서 스트레스가 덜 하시죠. 그리고 자연에서 나는 먹거리를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산에 사시는 분들의 산나물 활용이 기가 막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또 자연의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시면서 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켜는 순간은 세상과 항상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은근히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도시자연으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의료, 교통, 문화적인 또 친구도 그렇고 도시에서 또 살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요. 도시에서 살면서 자연을 충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몸과 정신에 건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 먹거리는 자연이 내는 먹거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로 이게 무엇이다, 무다, 배추다 이런 원재료를 분명하게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원재료를 자연이 내는 제철 그대로를 드시고요. 그리고 틈틈이 좀 공원이나 이제 길가의 가로수들, 하늘 같은 자연의 풍경을 좀 많이 누리시고 공원 산책도 좋고 주말에 등산 가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정말 가까운 곳에 자연을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도시 안에서 편리함을 많이 누리시면서 건강하게 자연을 누리면서 사시는 도시 자연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책 채소 해독식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하다 추천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책 채소의 독식을 제가 아팠던 친구에게 빚 갚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좀 건강하게 지키고 싶으신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셀코TV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건강한 한 끼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소 한 그릇이 내 몸과 건강을 지켜줍니다. 감사합니다.